도청도설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 교훈탄탄 도청도설은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도청도설 겉뜻 길에서 들은 이야기를 길에서 말한다. 속뜻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말한다. 옛날에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가 있었어. 둘은 친한 친구였는데 달라도 너무 달랐지 뭐야.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는 조심성이 많아 말이 없고 입이 무거웠어.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며 촐랑댔거든. 둘이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지. 조심성, 잡을 조, 마음심, 성품성,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쓰는 성질이나 태도.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무슨 얘기를 듣기만 하면 잠시도 담아두지를 못했어. 그 길로 쪼르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를 찾아와 술술 다 쏟아놓고 가곤 했어.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는 수다쟁이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듣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야. 친구, 친할 친, 옛구, 가깝게 두고 오래 사귈 사람. 사실 기가 막혀 웃을 때도 많았지만 말이야. 어느 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가 먼 길을 다녀올 일이 생겼어. 예전에야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잖아. 기껏해야 말이나 수레를 탔으니 하루 이틀로는 다녀올 수 없는 긴 여행이었지. 그 생각을 하니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 휴, 자네가 없으면 난 누구와 말을 하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는 허허 웃으며 말했지. 그동안이라도 말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조용히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하게나. 연습, 익힐 연, 익힐 습. 학문이나 기회 등을 익숙하도록 되풀이하여 익힘.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가 없는 동안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우물가에 나가봐도 주막에 나가봐도 온갖 재미난 얘기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없으니 오죽했겠어.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잊어버리기 전에 해야 하는데. 그래도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귀를 쫑긋 세우고 남의 말이라면 놓치지 않고 들었어. 아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어디든 쫓아다니며 귀를 기울였지. 건넌 마을 방앗간집 오리가 알을 20개나 낳았대. 얘 끼보슈. 오리가 알을 어떻게 20개나 낳아? 정말 낳았다는데 그래. 정말? 거참 신기하네. 그런 얘기도 듣고 신기, 귀신신, 기이할기, 신비롭고 기이함. 저기 감나무집에 떨어진 수박이 얼마나 큰지 수박만 하다네. 하늘에서 수박만한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래, 그렇다니까. 그게 수박이 아니라 고기 덩어리라면 좀 좋았을까? 허허, 그러게 말이야. 그랬으면 다들 배 터지게 먹었을 텐데. 이런 얘기도 들었지. 우박, 비우, 우박박. 갑작스런 날씨 변화로 생기는 비와 눈의 중간 상태의 얼음 덩어리. 하고 싶은 얘기가 쌓일수록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점점 더 속이 답답해졌어. 방귀를 뽕뽕 시원하게 뀌지 못할 때처럼 뱃속까지 온통 더부룩했지. 그래도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가 오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얘기해 주려고 날마다 이야기를 외우고 다녔어. 건넌 마을 오리가 알을, 감나무집에선 고깃덩어리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가 돌아왔어.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단숨에 달려가 친구를 얼싸안았지. 어때? 여행은 재미있었나? 가는 길에 산적은 안 만났나? 무슨 요리가 가장 맛나던가?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쉬지 않고 질문을 해댔지. 고개를 끄덕끄덕하던 사내는 그저 응, 아니, 해삼탕 이렇게 짤막하게 대답하는 거야. 드디어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지. 이보게, 글쎄, 건넌 마을 우리가 알을 100개나 낳았다네.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가 한심하다는 듯 물었어. 자네도 참, 그런 오리가 세상에 어디 있나? 맞다. 오리 2마리가 그렇게 낳았다는 거야. 아니다. 3마리. 아니, 5마리였나?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가 어처구니가 없어 참 참 참 할수록 알을 낳은 오리의 수도 점점 불어났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은지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 그건 그렇고 지난번 감나무 집에선 고기 덩어리가 하늘에서 뚝뚝 떨어졌다네. 고개를 끄덕끄덕하던 사내는 이제 대꾸도 않고 입을 꾹 다물었어.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당황해서 얘기를 자꾸자꾸 부풀려 나갔지. 고기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코끼리 엉덩이보다 더 크더래. 그래서 감나무집 사람들이 배 터지게 다 먹었다지 뭔가. 당황, 당나라, 당나라당, 허풍당, 어리둥절할, 황.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그래, 고깃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자네 눈으로 봤나?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가 더는 못 참고 짜증을 냈어.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갑자기 꼬리를 감춘 강아지처럼 풀이 죽어 대답했지. 내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가 말끝을 흐리자 고개를 끄덕끄덕하던 사내가 가만히 타일렀어. 자네, 길거리에 떠도는 말을 어찌 그대로 믿나? 한마디 두마디 더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누가 자네 말과 행동을 믿겠나? 행동, 갈행, 움직일 동, 몸을 움직이거나 어떤 일을 함. 자네가 본 것이 아니면 입도 번긋하지 말게나. 그러자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의 입이 저도 모르게 찰싹 붙어버렸대. 도청도설이란 어떤 말이든 들으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옮긴다는 뜻이야. 사자성어 이야기, 도청도설. 길에서 들은 이야기를 길에서 말한다. 도청도설. 길도, 들을 청, 길도, 말씀설. 도청도설은 논어 양화편에 실려있는 사자성어입니다. 도청도설에 얽힌 주인공은 애자와 모공이에요. 초나라에 갔던 애자가 막 제나라로 돌아와 모공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집 오리가 100개의 알을 낳았다거나 하늘에서 큰 고깃덩어리가 떨어졌다는 믿지 못할 소리였지요. 이때 애자는 모공의 얘기를 더 이상 듣기만 할 수가 없었어요. 애자는 모공에게 길에서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을 전하지 말라고 하였답니다. 도청도설은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말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소문과 관계된 다른 사자성어로는 유언비어, 가담항설이 있어요. 유언비어는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을 뜻하고, 가담항설은 거리나 골목의 이야기로 도청도설과 마찬가지로 길거리나 사람들 사이에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을 말해요. 마주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는 어떤 사이였나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어떤 말을 했나요? 생각 다지기.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전하곤 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가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의 말을 들어주는 친구가 된 것은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상상 펼치기.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의 이야기를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가 계속 들어주었다면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어떻게 되었을지 그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한자 이야기. 조심성, 잡을조, 마음심, 성품성.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쓰는 성질이나 태도. 비슷한 말, 경계심, 경계하여 조심하는 마음. 경각심,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 친할친, 옛구, 친구, 가깝게 두고 오래 사귄 사람. 비슷한 말, 동무,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벗, 비슷한 또래로서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 연습, 익힐 연, 익힐 습. 학문이나 기회 등을 익숙하도록 되풀이하여 익힘. 비슷한 말, 습년. 연습, 훈련, 기본 자세나 동작 따위를 되풀이하여 익힘. 가르쳐서 익히게 함. 신기, 귀신신, 기이할 기. 신비롭고 기이함. 비슷한 말, 희한, 희한하다, 매우 드물거나 신기하다의 어근. 반대말, 평범, 평범하다,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의 어근. 우박, 비우, 우박박.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생기는 비와 눈의 중간 상태의 얼음덩어리. 비슷한 말, 누리, 우박, 배구, 우박 혹은 소나기. 질문, 바탕질, 물을 문. 모르거나 궁금한 것을 물음. 비슷한 말, 질의, 의심나거나 모르는 점을 물음. 대답, 부르는 말에 응하여 어떤 말을 함 또는 그 말. 당황, 당나라 당, 허풍당, 어리둥절할 황.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반대말, 태연, 마땅히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할 상황에서 태도나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사로움. 혼연, 태연. 행동, 갈행, 움직일 동. 몸을 움직이거나 어떤 일을 함. 비슷한 말, 동작, 몸이나 손발 따위를 움직임 또는 그런 모양. 행실,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해일, 해의 모습을 본떴어요. 둥근 해 속에 있는 한일은 입구자와 구분하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또 태양의 흑점을 이은 선을 상징한다고도 해요. 비우, 구름에서 비가 쏟아지는 모습을 본떴어요. 철면피, 쇠처럼 두꺼운 얼굴. 교훈 탄탄. 철면피, 철면피는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철면피, 겉뜻, 쇠 같은 낯가죽. 속뜻,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옛날 중국에 송나라가 있었어. 그리며 그림이며 문화의 꽃을 활짝 피우던 나라였지. 문화, 글월문, 될화. 언어, 풍습, 종교, 예술, 과학 등 인간이 이룩하여 함께 누리는 가치 있는 삶의 양식.
그때 광원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책 읽기와 글쓰기를 무척 즐겨했어. 광원이는 집에서 매일 광원이의 집에는 매일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질 않고 붓글씨 연습한 종이가 가마니로 그득그득할 정도였어. 사람들은 모두 소년이 커서 높은 벼슬에 오를 거라고 말했지. 우리 마을에 인물이 나겠어. 인물, 사람인, 물건물, 일정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됨됨이가 뛰어난 사람. 개천에서 욕나는 거지. 물론 광원이도 그런 칭찬을 들으면 어깨가 으쓱거리고 좋았어. 어느덧 세월이 흘러 광원이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어. 청년, 푸를 청, 해년, 몸과 마음, 생각이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있는 사람. 벼슬에 오르기 위해 과거 시험을 보게 되었지. 꼭 과거에 급제하겠습니다. 부모님께 꾸벅 절을 하고 시험장에 가보니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 휴, 벼슬을 하려는 사람이 많기도 많구나. 조금은 기가 죽고 말았지. 드디어 과거 시험의 글 주제가 걸렸어. 시험, 시험시, 시험험, 재능이나 실력을 평가하는 일. 글재가 걸리자 웅성웅성하던 시험장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 들판의 꽃들이 만발하다. 글재에 이어서 시를 한 편 지으면 그걸 심사하는 게 과거 시험이거든. 광원은 뭔가 떠올랐는지 번개같이 글을 써내려갔어. 예쁘게 피었다고 다 꽃이련가. 그 중에 으뜸은 눈 속에 피어나는 붉은 매화로다. 남들보다 앞서 시를 지어내고 광원은 시험장을 걸어 나왔지. 며칠 뒤에 과거 시험 결과를 발표했어. 목소리 좋은 관리가 높은 단에 올라가 에헴, 에헴 몇 번 헛기침을 하더니 큰 소리로 외쳤지. 이번 과거의 장원급제는 왕광원이요. 장원급제, 씩씩할 장, 으뜸원, 미칠급, 차례제, 과거에서 갑과의 첫째로 뽑히던 일. 우리 마을에 경사 났네. 광원이가 1등을 했지 뭐야. 우리 마을에 경사 났네. 장원급제를 하고 고향에 내려가니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나와 기뻐해 주었어. 그렇게 해서 광원은 관청에 나가 일을 보기 시작했는데 자기 말고도 관리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관청, 벼슬관, 관청청, 관리들이 나란 일을 맡아보는 기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아주 까마득했던 거지. 휴, 언제 나는 높은 자리에 오를까? 한숨을 푹 내쉬며 벼슬이 높은 관리에게 물었어. 어떻게 빨리 높은 벼슬에 올랐느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나보다 벼슬이 높은 사람에게는 뭐든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아주 잘 보였다네. 다음 날부터 광원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지. 자기보다 높은 벼슬아치를 보면 재빨리 달려가 듣기 좋은 소리를 마구 쏟아내는 거야. 대감, 오늘 입으신 옷이 아주 멋지십니다요. 그러다 그 부인이 나타나면 또 달려가서 말했지. 마님께서는 대단한 미인이십니다. 미인, 아름다울 미, 사람인, 생김새가 아름다운 여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낯빛 하나 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대놓고 살살거렸어. 하루는 자기 시가 어떠냐고 대감이 물어보았어. 쓱 보니 형편없거든. 그렇지만 말은 그게 아니야. 어찌 이 시를 사람의 솜씨라 하겠습니까? 시를 잘 쓰는 이태백도 고개를 못 들고 울고 갈 것입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니까 으하하하, 역시 자네는 시를 볼 줄 아는군. 대감은 입이 쩍 벌어졌지.
친구들은 모두 높은 벼슬아치의 기분만 살피며 아첨하기 바쁜 그를 점점 싫어했어. 아첨, 언더가 아첨할 첨, 남의 마음에 들려고 알랑거리는 것. 입으로 벼슬을 사서 무엇에 쓰려는가? 한심한 친구 같으니. 광원을 보기만 하면 혀를 차며 나무랐지. 하지만 광원은 누가 뭐래도 아랑곳하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대감이 은근히 물었어. 여보게, 내가 선물 받은 소가죽 채찍이 하나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써보질 못했다네. 이 채찍으로 자네를 한번 때려보고 싶은데 맞아줄 텐가?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었지만 광원은 웃으면서 그러라고 했어. 에잇, 에잇. 대감이 사정없이 채찍을 휘둘러 종아리에 피가 맺혔는데도 웃으며 말하는 거야. 참 좋은 채찍입니다. 대감께 어울리는 질 좋은 채찍이 확실합니다요. 아이고 아야. 매맞은 종아리가 퉁퉁 부어 걷지 못하게 되니까 광원은 친구의 등에 업혀 집에 오게 되었지. 친구, 친할 친, 옛구. 가깝게 두고 오래 사귄 사람. 자네는 쓸 게도 없나?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아무렇지 않느냐고. 친구가 버럭 화를 내는데도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 높은 사람에게 잘 보여서 나쁠 게 뭐 있겠나. 나중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이렇게 말했다지. 과연 광원의 낫가죽은 10겹으로 철판을 깐 것 같구나. 이때부터 많은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철면피라 부르게 되었대. 사자성어. 철면피, 쇠 같은 낫가죽. 철면피, 쇠철, 얼굴면, 가죽피. 철면피는 북몽쇠원에 나오는 고사성어입니다. 중국 송나라의 왕광원이라는 사람이 출세를 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보다 높은 벼슬아치에게 아첨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해 같이 있던 친구가 왕광원의 얼굴을 10겹의 철갑 같다고 한 것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철면피는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뜻해요. 비슷한 뜻의 사자성어는 후한무치가 있어요. 후한무치는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또 남에게 비위를 맞추어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꿰는 말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감언이설이 있어요. 철면피와 반대되는 말에는 염치가 있어요. 염치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염치 없다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 되지요. 마주 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광원이 과거 시험을 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광원은 높은 벼슬에 오르기 위해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대감이 채찍으로 때리자 광원은 어떻게 하였나요? 생각 다지기. 광원은 과거에 급제한 실력이 있었지만 빨리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 벼슬아치들에게 아첨을 했어요. 만약 나라면 광원과 달리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유도 말해보세요. 상상 펼치기. 광원이 아첨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해 보세요. 한자 이야기. 문화, 글월문, 될화. 언어, 풍습, 종교, 예술, 과학 등 인간이 이룩하여 함께 누리는 가치 있는 삶의 양식,
비슷한 말, 문명,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 문물, 문화의 산물, 곧 정치, 경제, 종교, 예술, 법률 따위의 문화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것, 사람인, 물건, 인물, 사람인, 물건, 물, 일정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혹은 됨됨이가 뛰어난 사람, 비슷한 말, 위인, 사람의 됨됨이, 혹은 됨됨이로 본 그 사람, 인재, 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 청년, 푸를 청, 해년, 몸과 마음, 생각이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있는 사람, 비슷한 말, 젊은이, 나이가 젊은 사람, 반대말, 노인,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시험, 시험심, 시험험, 재능이나 실력을 평가하는 일, 비슷한 말, 평가,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함 또는 그 가치나 수준, 테스트, 사람의 학력, 지능, 능력이나 제품의 성능 따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하거나 시험함, 장원급제, 씩씩할 장, 으뜸원, 미칠급, 차례제, 과거에서 곽과의 첫째로 뽑히던 일, 비슷한 말, 수석, 등급이나 직위 따위에서 맨 윗자리, 1등, 으뜸가는 등급, 벼슬관, 관청청, 관리들이 나란 일을 맡아보는 기관, 비슷한 말, 관, 정부나 관청 따위를 이르는 말, 관공서, 관청과 그 부속 기관, 공공단체의 사무소를 통틀어 이르는 말, 미인, 아름다울 미, 사람인, 생김새가 아름다운 여자, 비슷한 말, 절색, 견줄 데 없이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자, 반대말, 추녀, 얼굴이 못생긴 여자, 시, 아름다운 선물로 시집 한 권을 받았어요. 시집, 시를 여러 편 모아 엮은 책, 아름다운 시구를 외웠어요. 시구, 시의 구절, 아첨, 언더가 아첨할 첨, 남의 마음에 들려고 알랑거리는 것, 비슷한 말, 아부, 남의 비위를 맞추어 알랑거림, 감언, 남의 비위에 맞도록 듣기 좋게 꾸미어 하는 말, 친구, 친할 친, 옛구, 가깝게 두고 오래 사귄 사람, 비슷한 말, 동무,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벗, 비슷한 또래로서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말씀 원. 입으로 관악기의 일종인 생황을 불고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생황의 소리에서 차츰 말이라는 뜻으로 변했어요.